네,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TV 토론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지러운 시장이 흘러나왔는데 이 흐름이 결국에는 뭐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주에 있어서는 충분히 트럼프와 파월의 발언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둔다라고 봤을 때 테마주에 좀 관심을 좀 깊게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역시나 TV 토론, 네, 조기 대선을 앞둔 TV 토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왼쪽에 텔레그램 채널에도 지금 내용을 좀 정리를 많이 드렸는데 해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충분히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다 열어두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V 토론으로 이번 주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TV 토론이죠. 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뭐 TV 토론 수준이 그렇게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얘기가 치고받았던 거는 이 재생에너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AI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의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상호 공통 분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후보가 무작정 이렇게 까내린다거나 뭐 그럴 수는 없을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이재명과 그리고 뭐 김문수를 비롯해서 이준석까지 해서 원전 쪽으로 좀 힘이 많이 실려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역시도 좀 탈원전으로만 뭐 탈원전으로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력 설비 측면, 뭐 AI 전력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로 가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재생에너지에 힘을 많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구도로 인해서 전일 TV 토론은 결국에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 얘기가 그나마 좀 파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지지율에 대한 인식이 있을 부분이겠지만 재생에너지 관련주, 특히 태양광과 해상풍력 쪽으로 좀 강세가 많이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이 흐름이 이번 주 내리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토론 주제 역시도 기후 고령화와 뭐 저출생 고령화 뭐 이런 건강의료보험 개혁 이런 얘기도 있지만 2차 주제에 맞춘 두 번째 소주제가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그러면 결국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될 것인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뭐 여러 소비 측면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가지 볼 수 있죠. 어떤 거 볼 수 있나요? 재생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게 될 수 있고 또 원자력 에너지, 탄소 배출 제로라고 뭐 주장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원자력 에너지. 요게 다시 한번 상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TV 토론 때도 결국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좀 치고받는 모습이었는데 2차 역시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로 치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재명이 원자력 측면으로 에너지 빅스를 얘기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뭐 김문수라던가 이준석 역시도 이 원자력 쪽으로 다시 한번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생에너지 측면에 지금 SK 이터닉스를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이재명이 지난 토론에서도 발언했지만 결국에 원자력 에너지를 덮는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활용은 하되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활용은 하되 재생에너지를 좀 늘려야 된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으로만 파고들기에도 뭐 이준석과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얻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지지율이라도 좀 다이나믹하게 높았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좀 찍어 누를 수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이재명이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 지지율까지 좀 지금까지는 좀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힘을 준다. 그리고 원자력도 고려해서 재생에너지에 힘을 준다. 그렇다라고 하면 김문수와 이준석 입장에서는
원자력으로 지지율을 뭐 얻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지율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요동치는 게 결국 대선 테마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TV 토론 이후에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고 원자력 에너지도 뭐 물론 해야 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또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뜨겁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23일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토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가 치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율 측면의 변화라던가 1차 토론 때와 정말 크게 뭐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힘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최근에 뭐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할 거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직속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또 출범을 완료했죠. 기후위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TV 토론에 나왔던 4명의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좀 행보가 좀 가팔랐던 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23일 2차 TV 토론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좀 테마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을 결국에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나온 기후 관련 공약이 발표된 게 없어요. 그건 전무하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준석은 원전을 좀 꺼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김문수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최근에 합세했죠. 한동훈이 합세하면서 이전에 플렉시트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엑시트해야 된다. 그러니까 탈플라스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재명 역시도 탈플라스틱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탈플라스틱 측면도 분명 부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탈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김문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정책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준석과 김문수가 원자력을 좀 강조하는 것과 같이 좀 희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표심 측면으로 몰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은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측면으로 오는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피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측면으로 해서 오늘 SK 이터닉스를 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역시도 한번 좀 바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자, 차트 역시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나서 뭐 조정폭도 깊었고요. 전형적으로 신규 상장 패턴을 보이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TV 토론 이후에 지금 역대급 거래대금 중 하나를 터뜨려주면서 확실히 TV 토론의 여파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흐름에 있어서 SK 이터닉스가 좀 인식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 과정에서 OBV와 MACD까지 늘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 인식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별주 차트 위치가 좀 어떠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2만 원을 오늘 뚫어주고 나서 좀 지지를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요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 구간이냐 없는 구간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을 가릴 수 있는 주요 구간에 인접했다라는 것이 지금 가격대 측면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매우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판단을.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은 이평선 간의 괴리가 좀 멀리 벌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이평선 간의 괴리를 좁히고 갈 가능성이 높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 어디에 확률을 좀 더 높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확률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몰빵이라고 하죠. 올인성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결국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뚫고 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권이 조금 무뎌지면서 저점에서 제가 바로 가담이 되면서 지수 편성성 흐름이 바로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평선 간의 괴리를 좁힐 가능성이 높죠. 바로 뚫기보다는. 하지만 반대로 이 대선 테마주에 대한 인식이 거듭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디스의 신용평가 이슈로 이 시장이 조기 대선 테마로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면 바로 뚫고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딱 50대 50 반반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으로 베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이 만약 10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5씩 5씩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5 정도 내가 살려는 비중이야 5 정도 사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일단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나서 해당 구간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는 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다져줄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뚫고 괴리를 더 올릴 것인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2차 비중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1차 비중으로만도 끝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밀렸다라고 한다면 여기 21선과 51선 사이 구간까지 지금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 아래로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 특성상 탄력이 강하다라는 것, 위 탄력이든 아래 탄력이든 강하다라는 것 감안해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할 수 있는 조정 범위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좀 괜찮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23일까지라고 한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섣부르게 올인성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여유롭게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세한 뭐 실시간 대응 측면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SK 이터닉스를 비롯해서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된 정책주들의 공략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찰나한 토크 시간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 채널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